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 대개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 익숙한 멜로디, 정겨운 사투리, 구수한 감정선, 마이크를 쥔 손끝에 묻어나는 사람 냄새. 그런데 김호중을 보면 그 상식이 첫 곡부터 흔들린다. 무대 위에서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관객은 이상한 착각에 빠진다. 지금 내가 듣는 게 정말 외국어 맞나? 발음이 정확해서가 아니다. 단어가 또렷해서가 아니다. 그보다 먼저 뜻이 살아서 넘어온다. 어쩌면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언어를 통째로 감정으로 번역해 청중의 가슴에 옮겨 심는 사람일지 모른다. 트로트 가수 이미지였는데 알고 보니 언어로 감정 옮기는 김호중이었다. 이 한 문장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그의 무대를 몇 분만 봐도 납득하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김호중은 가수냐 번역가냐.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농담처럼 던졌다가도 어느 순간 진지해진다. 왜냐하면 그의 무대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고정관념을 매번 깨부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외국어 노래를 들으면 먼저 가사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자막을 찾고 뜻을 추측하고 발음을 따라하며 겨우 감정선에 탑승한다. 하지만 김호중의 외국어 무대에서는 그 과정이 생략된다. 관객은 언어를 해독하기도 전에 이미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이야기를 들려주듯 순결과 억양이 먼저 문을 열어버린다. 그러니 관객은 외국어를 듣고 있다기보다 이야기를 겪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때부터 모든 게 바뀐다. 노래가 발음 시험이 아니라 감정 전달로 돌아온다. 무대가 잘했네의 평가장이 아니라 왜 눈물이 나지의 체험장이 된다. 그 시작은 의외로 오래전 그의 음악 인생의 뿌리에서 출발한다. 중학생 시절 우연히 접한 미순 도르마가 그의 진로를 송두리째 뒤집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 하지만 대중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다. 그때의 김호중은 이탈리아어 가사의 뜻을 모르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압도당했다. 뜻을 모르는 문장이 목을 타고 올라오며 공기를 흔들고 호흡이 감정을 끌고 가는 그 힘 앞에서 그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이 경험이 그의 언어 습득 방식에 불을 붙였다. 김호중에게 언어는 문자 이전의 소리였다. 뜻을 먼저 외우고 발음을 따라하는 순서가 아니라 소리가 먼저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따라 의미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그의 언어 감각의 핵심이다. 그래서 김호중이 외국어로 노래할 때 관객은 딱 느낀다. 아, 이 사람은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감정을 먼저 건져 올리는구나. 성악의 세계에서 이탈리아어와 독일어는 외국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 언어 자체가 악보의 일부이고 문장이 음악의 뼈대다. 단어의 강세 하나가 프레이즈를 흔들고 자음의 타격감 하나가 감정의 결을 바꾼다. 의미를 모르고서는 감정선이 만들어지지 않고 문장의 구조를 모르고서는 호흡의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결국 성악은 발음이 아니라 이해를 요구한다. 김호중은 이 혹독한 기준을 통과했다. 그는 언어를 시험 과목처럼 외우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 언어를 끌어안았고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같은 곡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에게 언어는 점수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소리를 완성하기 위한 재료였다. 그러니 그의 외국어는 유창함보다 먼저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온다. 완벽하게 말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전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먼저 보인다. 여기서부터 관객이 착각하기 시작한다. 저 정도면 통번역 자격증 있는 거 아니야? 가수인데 왜 말이 이렇게 살아있지?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는 전문 번역가도 통역사도 아니다. 공식적인 경력이나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김호중의 능력은 다른 종류다. 직업적 번역이 단어의 대응과 문장 구조의 정확성을 다룬다면 김호중의 번역은 감정의 이동을 다룬다. 마음의 온도를 옮기고 상황의 공기를 옮긴다. 그리고 그 이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관객은 외국어를 들었다. 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다로 결론을 내린다. 이 차이는 무대에서 확연하다. 그는 가사를 단어 단위로 쪼개지 않는다. 한 곡을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감정으로 다시 풀어낸다. 그래서 관객은 자막 없이도 이해했다고 느낀다. 실제로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감정의 방향이 정확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타는 유럽 체류 경험에서 나온다.
연습실에서 익히던 언어가 거리로 내려오는 순간 언어는 시험지가 아니라 생존이 된다. 주문 하나를 제대로 못하면 식사가 늦어지고 길을 잘못 물으면 약속 시간에 늦는다. 리허설 현장에서는 지시 한 문장을 놓치면 동선이 무너지고 음악가들과의 대화에서는 단어 선택 하나가 해석의 방향을 바꾼다. 이때 언어는 더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통해야 하는 것이다. 김호중이 유럽에서 내려놓은 것도 바로 그 강박이었다.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살아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 태도가 그의 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외국어 가사를 부를 때 발음 하나하나로 스스로를 옥죄지 않는다. 대신 문장이 품은 감정의 결을 먼저 붙잡고 그 감정이 청중에게 닿는지를 끝까지 고민한다. 단어가 조금 거칠어도 흐름이 살아있으면 노래는 살아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기술로만 정교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설득한다. 정확함보다 진심이 먼저 들리고 발음보다 호흡이 먼저 전해진다. 이 지점에서 김호중은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와 정면 충돌한다. 대중은 종종 트로트를 한국어의 마드로만 정의하려 한다. 그래서 트로트 가수에게 다국어 감각은 의외로 보이고 간극이 커 보인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차분히 따라가면 그 간극은 착시다. 성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다국어 기반이고 그의 음악 인생은 처음부터 국제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시작됐다. 트로트 무대에 서기 이전의 시간이 지금의 언어 감각을 만들었다. 그러니 김호중에게 외국어는 갑자기 생긴 특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인 근육이다. 그 근육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놀란다. 익숙한 감정의 장르에서 낯선 언어가 나오는데도 오히려 더 진하게 가슴을 때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무대가 세계화를 위해 외국어를 얹은 무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호중은 언어를 장식처럼 쓰지 않는다. 언어를 도구로 쓴다. 감정을 옮기기 위한 도구, 이야기를 건네기 위한 도구. 그래서 그의 외국어 무대는 멋있다로 끝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설득당하지? 라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다.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은 기분. 그게 바로 김호중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설득력이다. 사람의 마음은 설명보다 먼저 반응한다. 그리고 김호중은 그 반응의 스위치를 언어로 켜버린다. 그렇다면 김호중의 무대에서 관객이 언어 장벽을 못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단순하다. 그는 언어를 소리로 바꾸고 소리를 감정으로 바꾸는 과정을 평생 반복해왔다. 그 반복이 쌓여 오늘의 김호중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외국어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 전달이다. 발음이 정확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문장이 멋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닿기 때문이다. 그는 번역가처럼 의미를 옮기지만 번역가보다 먼저 감정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관객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한 장면이 된다. 결국 트로트 가수 이미지였는데 알고 보니 언어로 감정 옮기는 김호중이었다. 라는 말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날카롭게 압축한 표현이다. 노래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언어와 감정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다국어 능력은 직업을 바꿀 만한 스펙이 아니라 음악을 더 깊이 전달하기 위해 축적된 결과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설명처럼 느껴지지 않고 노래처럼 흐른다. 무대 위에서 김호중이 외국어 가사를 부를 때 관객이 느끼는 설득력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발음의 정답이 아니라 감정의 진짜가 먼저 도착한다는 것. 그게 김호중의 무대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유다. 사람들은 계속 묻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준비된 가수인가? 그리고 그 질문이 이어지는 한 김호중의 언어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도 무대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라고. 외국어는 낯선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통로라고. 그리고 그 통로를 가장 극적으로 열어젖히는 사람이 바로 김호중이라고.